배 가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. 우선은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. 근데 결과는 가스 활명수를 먹으면 가스가 안 찬다, 해결된다,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결과 치료고요. 맞죠? 그렇게 해봐야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인적인 거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가스 뭐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배합의 문제입니다. 배합. 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배합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를 사용하죠? 거의 궁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. 궁합. 네, 궁합을 사용하죠. 근데 저는 배합을 좀 더 선호합니다. 배합이라는 부분은 무엇과 무엇이 만났을 때 그것이 작용하는 힘을 말해요.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과 만났을 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부패로부터 방지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더 맛있게 하고 소금은요 되게 신기한 물질이에요. 단 거는 더 달게 하고 그렇죠. 그리고 또 맛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맞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. 안 맞는 것들 중에 보면 우유와 설탕 최고의 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우유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우리 장에서는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고 세균이 정말 많이 생겨납니다. 저도 어렸을 때 우유에다 설탕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셨나요? 우유에다 설탕 안 넣어 드셨어요? 우유에다 설탕 먹거나 이제 아니면 초코 불량식품 판매하는 데서 초코 그 가루 넣어가지고 네 그게 먹기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. 그런데 이 우유와 설탕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내 가스가 있다면 이런 배합은 절대 추천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먹으면 배의 가스는 해결되지 않는다. 그런데 우유를 직접 안 마셔요. 그런데도 계속 가스가 차요. 그러면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 이거 뭐라고 할까요? 유제품 네, 이런 거를 먹게 되면 가스가 잘 찰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이 섞이게 되면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. 특별히 생과일, 생야채는 극적으로 서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과일과 생야채는 상극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같이 먹게 되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? 산이 전혀 다르다. 과일을 소화시키기 위한 산과 그 다음에 야채를 소화시키기 위한 산이 전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먹지 않는 것으로 네, 하셔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은 그래요. 나는 과일 채소 먹어도 가스 안 차고 멀쩡해. 이런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소화력이 약해질수록 이 부분은 더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비대한 분보다는 마른 분들이 훨씬 민감하고요. 그 다음에 젊은 층보다는 좀 이렇게 중년층이 더 민감하고요.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반응을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. 지금 위산이 점점점 안 나와요. 우리가 보통 속쓰림을 위해서 제산제를 먹죠. 근데 그 제산제를 먹는 이유가 위산이 과다해서 제산제를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보통 60대 정도 되면은 위산이 점점 고갈돼 가요. 그래서 20대에 비해서 위산이 나오는 양이 한 몇십 프로 안 나와요. 굉장히 적게 나와요. 근데 왜 한 5, 60대 돼서 뭐 음식 잘못 먹어서 속이 쓰리고 저녁이나 막 새벽에 속이 쓰릴까?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. 정확한 이유는 위산이 불규칙하게 나온다. 네, 위산이 어떻게 나온다고요? 불규칙하게 나온다. 그래서 위는요, 사실 위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.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는 곳에 위 분문이 있어요. 그 아래 12지장과 만나는 지점에 위 부문이 있고 요즘에는 이거를 저번에 뭐라고 했었죠? 들문과 날문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안에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 문과 아래 문을 닫아놓고 세탁기처럼 막 돌려버립니다. 요즘 세탁기들은 그래도 이게 빨래가 돌아가는 중에는 안 열려요. 드럼 세탁기는. 근데 옛날 세탁기는 열렸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차하고 빨래 안 넣었어 하면서 팬티 갖다 놓고 양말 갖다 놓고 막 그렇죠. 수건 갖다 놓고 달려가서. 근데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. 우리 위장도 그렇게 허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식도 점막에서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위장에서 문을 열어줘요. 그러다 보니까 소화시키고 있는데 펩신이라든지 위산, 염산 이런 것들이 그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다 없다? 네, 이게 몸이 약해지면 올라올 수 있어요. 처음에는 안 올라와요. 이렇게 열려도 막 안 올라온다고요. 근데 이게 점점 약해지면 올라오거나 이 조절이 잘 안 된다고요.
그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면 위산이 과다해서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. 그 다음에 만약에 위산이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. 그러면 십이지장부터 장에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우리 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췌장에서 가져다가 산을 알칼리로 바꿔서 내려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알칼리 수가 장에 좋다. 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산성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유산균 대부분 위에서 파괴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과일과 채소의 배합이 잘못되거나 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스가 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합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과식을 할 수 있고 폭식을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 폭식이 뭘까요? 폭식은 아이들이 많이 해요. 맛이 없는 거 안 먹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왕창 먹고, 이게 폭식입니다.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면 가스가 잘 찹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음식에 가짓수가 많으면 가스가 잘 차요. 예를 들면 한 끼 먹을 때 한 6가지에서 8가지 정도면 충분한데 그 가짓수가 늘어나면 가스가 막 찹니다. 부글부글해요. 만약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이제 가짓수가 늘어나면은 우리 위장에서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먹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가스 차는 거 해결할 수 있다. 이 세 가지면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거는 원인 치료잖아요.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가스에 가장 좋은 것은 숟가루라고 보시면 돼요. 숟가루 가스에 정말 좋고요. 만약에 가스가 찼어요. 막 소리가 나요. 근데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야 돼. 그럼 숟가루를 한 2포 정도 충분히 물과 함께 드세요. 그럼 가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금물도 되게 좋아요. 소금물. 이게 소금물인데요. 가스가 차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소금물을 연하게 타서 한 모금씩 드세요. 근데 물은요, 절대로요, 이거 그냥 막 꿀떡꿀떡 다 마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. 물은 한 모금씩 먹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. 우리 몸에 미생물이 부족하잖아요. 가스가 정말 잘 차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좋은 미생물들을 잘 길러 주셔야 됩니다. 자, 어떻게 좋은 미생물을 기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? 무엇이 필요할까요? 미생물이 형성이 되려면 온도가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균이 필요해요. 이거 배양할 수 있는 배양되는 얘네들이 무엇에 의해서요? 온도나 자기의 먹이가 필요하다고요. 그러면 우리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, 유해균은 여러분들이 고기 드시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유익균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. 식이섬유질을 충분히 먹어야만 유익균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